안녕하세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수다 영상 이제 교리화정정 교회 경제법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교회 경제법과 관련된 문제 유형들을 죄다 모아봤는데 대충 한 14, 15문제 정도 모아봤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어디서 들은 이상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약 점수가 100점, 200점 만점 100점 맞고 신약 점수가 200점 만점에 120점 맞아서 400점 만점에 전체 120점 맞으면 이게 60%가 넘었으니 아니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 썼나? 이거 원래 60%가 안 넘는 건가? 아이씨. 아무튼 다시 내가 순간 머릿속이 계산이 안 됐어요. 구약 점수와 신약 점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보통 이렇게 200점 만점이 평균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돼야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평균이 돼서 합격이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도 또 공부를 하다가 가만 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봅시다. 제가 예전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라도 60%가 안 되면 완전히 그냥 시험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어디서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그 목사님 성함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전 여기서 조금 흥분을 하고 싶지만 그냥 전 여기서 이거 하나만 대답할게요. 저는 여기서 그냥 이런 말만 할게요. 당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열심히 사세요. 단 결과는 당신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누가 먹을 것을 떠먹여 주는 애는 아니잖아요. 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가끔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가끔은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좀 생각하다 보니 아니다, 이건 저 과정법에서 얘기 나누도록 하죠. 자, 이거 이제 교회 경제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영상, 이 문제가 많지 않아서 한 영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2016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고정자산, 개척교회, 감리교 본부 또는 감리교 산하단체, 기관 등 취득,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 고정자산과 기타 무엇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보기 1년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교리와 작년 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참 어렵구나 언어가 했는데, 이 문제는 전 쉽게 찍었어요. 왜냐? 유형 고정자산과 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 고정자산과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전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형 고정자산.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정답이더군요. 유형 고정자산과 반대되는 용어를 하나 그냥 적었더니 이게 정답이더군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런 문제는 다시는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맞췄더라. 뭐 그랬던 겁니다. 자, 다음 206번 문제. 2014년도, 15년도, 17년도. 제가 시험 봤었을 때 나왔던 건데, 부담금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리교 본부 부담금은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연회 본부 부담금은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마지막에 요렇게 돼 있죠? 연회 본부 부담금은 부담금의 비율은 각 연회별로 정한다 라고 돼 있고, 지방의 부담금은 1.0% 분담으로 정한다. 응급 부담금은 2.0으로 정한다. 딱 돼 있는데, 딱 보면 혹시 우리가 성경 문제집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객관식 문제 4개, 객관식 4개 중에 나머지 하나가 3개과 다른 게 있다. 그게 정답에 가깝다 해서 혹시 2번을 찍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 표를 꼭 외우시는 건 좋습니다. 부담금 어딨냐? 부담금의 종류 4가지. 요거를 외우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짠짠 짜자잔 짠짠. 유치한 노래소리로 하면서 알려드리는데, 부담금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죠. 지방의 부담금, 이것도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연회 본부 부담금, 감리회 본부 부담금, 그리고 응급 부담금 있는데, 이것이 예산 전년도 일반 회계죠. 특별 회계가 아닙니다. 특별 회계 얘기는 잠깐 하는데, 지방의 본부 부담금은 전년도 일반 회계로 수입으로 지방회별로 결정한다. 연회 본부 부담금은 전년도 일반 회계 수입으로 연회별로 결정한다. 감리교 본부 부담금은 전년도 일반 회계 수입 1.0%로 결정한다. 응급 부담금은 전년도 일반 회계 수입은 2.0%로 결정한다. 라는 거죠. 자, 일반 회계야 보통 수입된 회계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1조, 주정헌금, 뭐 그런 것, 1,000번째 헌금 등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반 회계 수입이란 보통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등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특별 헌금은 특별 회계 수입은 뭐냐? 이겁니다.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등등. 이게 특별 회계 헌금이죠.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전도사야,
그거 선교 헌금으로 넣어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건축 헌금으로 넣어라. 왜냐? 부담금으로 예산 빠지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 있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막상 여러분들이 담임자 되면 이거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산 짤 때 여러분들이 안 할 것 같죠? 하게 될걸요? 자, 그러니 이게 만약 시험지가 나오면 지금 이거는 좀 이 지방의 연해 감리의 본부 응급 이거 순서를 섞었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 감리의 본부는 1.0% 맞죠? 응급부담금은 2.0%. 근데 연해와 지방에는 각각 지방의별로 연해별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방의 부담금은 1.0%로 분담하는 게 잘못됐고 그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냥 최소 요 문제는 이 부담금의 종류와 이게 몇 퍼센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입의 연회별로 결정되고 지방별로 결정되는 것만 외워두시면 문제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꼭 외우세요. 이거 안 외웠다?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포기한 걸로 제가 인식하고 다음에 수련목을 볼 건지 아니면 개척을 하실 건지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우면 바보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한가?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년도에 나왔던 문제. 자, 예전에 제가 시험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가장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괄호 문제죠.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의 본부, 연회 및 지방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조성과 그리고 교역자 응급법이 정하는 응급 조성을 위하여 어디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어디에서? 자, 그러니까 이 부담금을 어디에서 각출하겠습니까? 개척교회. 교회에서 뺏어가는 거죠. 뺏어간다? 참고로 요 연회별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연회 부담금을 예전에는 뭐 0.5%로 했다, 뭐 1%로 했다, 아니면 0.2%로 했다 그렇게 결정했었는데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일반 회계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얼마 뭐 몇 3등분, 4등분으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그렇게 결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그렇게 결정을 했었죠. 했기 때문에 연회별로 결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외워두면 좋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부담금은 개척교회에서 뺏어간 개척교회에서 가져가는 뭐 그런 제도입니다. 그냥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금도 뺏어갔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각 교회의 선교 사업, 복지 사업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죠. 지방의 사업이나 그런 것.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강탈? 아무튼 부담금을 가져가서 연애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여름 성경학교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각 교회에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회에서 부담금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 부담금으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대행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연회 주관으로 뭐 청소년 성령 집회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경제법에서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의 본부, 연회 및 지방의 운영에서 필요한 근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 위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죠. 네. 개척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내는 건데 이거 안 내면 선거권 그런 거 다 없어져요. 특혜 다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부담금의 종류를 묻는 거죠. 네. 그러니
근데 이게 왜 따라서 종류를 묻는 거니? 거기에 따라서 감리의 본부. 자, 총의 본부 그런 거 아니에요. 감리의 본부, 연의 본부, 지방의 부담금. 지방에는 본부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왠지 연회가 통폐합이 되면 지방의 연회 감독 자리를 두고 경쟁이 더 심해지니, 감리사 쟁탈전도 더 심해지니 지방에도 본부가 생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응급부담금, 요것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210번은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감리회관의 수익금 그 몇 퍼센트는 임대보증의 환급금으로 적립한다. 70%. 그냥 외워만 두세요. 70%.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것을 제 친구가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11번.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개책교회는 7조 규정에 의한 감리의 본부 부담금, 연회 본부 부담금, 지방의 부담금 및 응급 부담금, 신년도 세출 예산을 계산하고 어디에서 의결 책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의결 책정한다?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구역회.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어디서 말했냐 하면 구역이 요 표를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구역회와 당회의 차이점은 뭘까? 저 개인의 생각이죠. 개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구역회와 당회의 차이점, 요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정리했는데, 당회는 구성원이 모든 교인이고 구역회는 속장과 및 권사 이상이 참석하는데, 주요 안건은 당회는 교회 행정 상황이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역회는 교회 재정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의 부담금에 대한 의결 사항은 바로 교회 재정과 관련돼 있으니 구역회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문제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2번 감리회 부담금의 종료 문제죠. 자, 여기서 연회 본부 부담금, 지방의 부담금, 응급 부담금 나왔으니 안 나온 거 적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다? 감리회 본부 부담금. 쉽죠? 쉬워요.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종료는 저 위에 썼으니. 자, 그 다음에 18년, 요건 아닙니다. 18년도, 19년도, 21년도. 다음은 교회 경제법에서 부담금의 성실납부에 대한 문제이다. 자, 통계표. 그런데 연회 입교인 한 명당 평균 헌금액의 몇 퍼센트? 70. 아까도 70 나왔죠? 요것도 또 똑같아요. 70이라는 숫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나오면 외울 수가 없어서 거의 웬만한 숫자들은 다 맞춰요. 70 이하인 교회를 조사하여 허위 딱 평균 헌금액이 70 이하야. 그러면 그 교회들을 조사해. 조사해서 이거 허위다. 근데 조사 불응해. 조사 협조 안 할 거야. 그러면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그럼 투표도 못하고 출마도 못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조사는 총회 미자립 대책 및 교회 실태조사위원회에서 한다. 그런 내용인 거죠. 돈과 관련된 거. 이거 통계표와 관련된 거, 이거 너 헌금 제대로 기재 안 했어? 너 이거 조사해야 돼. 그런 내용이죠. 자, 19년도 교회 경제법에서 개척교회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이다. 틀린 것을 찾으시오. 자, 틀린 것을 찾으시오.
교회 모든 헌금의 교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헌금은 교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사업에 관한 지출 예산을 수립한다. 맞죠? 개척교회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유지재단 편입과 보존, 관리에 필요한 지출 예산을 편성한다. 맞죠? 교역자 생활비, 주택비, 복리후생비에 필요한 지출 예산을 계상한다. 맞죠?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출 예산을 계상한다. 다 맞는 것 같은데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정답은 1번이에요. 왜?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이거는 직접 교리와 장정을 한번 제가 펼쳐서 보여드려야겠네요. 기다려보세요. 교리와 장정을 볼 수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홈페이지를 오픈하겠습니다. 제 인터넷 속도가 느려요. 자, 교회 경제 어딨냐? 교회 경제법. 아까 그게 몇 다시 몇이었냐 하면 811단이었죠? 811단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에 보면 내용이 안 보이시는 것들도 최대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811단 보면 교회 모든 헌금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예, 들었죠? 자, 이거는 보기 좋게 제가 이렇게 복사까지 해서 실제로 이미지 파일로 복사까지 해서 갖다 내 붙여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파일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잠깐만 어떻게 테두리 여백선 이렇게까지 했으니 자 위에 거 내용과 비교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면 교회 모든 헌금은 교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명의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 이게 더 정확한 말이죠. 자, 이거 깜빡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교회 명의의 계좌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으로 발급받고 세무서에서 발급받고 그리고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해야 한다. 근데 만약 개인 이름으로 사용할 경우 구역회에 결의서가 있어야 하며 교회 재산으로 공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린 감리교회는 다른 교단과는 달리 교회 재산이 담임 목사 이름으로 안 되어 있는 조직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특별히 이렇게 복사해서 사실은 타이핑하기 귀찮은 건 절대 아니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15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위의 내용과 똑같죠? 자, 그러니 이건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문제 중요합니다. 자, 16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야, 최근에도 나왔고 옛날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 교회 경제법 중 예산안의 의결 절차가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요거는요. 어디냐?
요거 표만 외워두시면 만사가 다 오케이입니다. 요거 표만 외워두면 전 만사가 다 오케이다. 요거 표만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부담금의 종류와 이 표, 예산안 확정표, 어디서 예산안을 확정하냐, 이거 표만 외워두면 교회 경제법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봅시다. 개척교회의 예산안은 구역회에서 확정합니다. 그쵸? 지방의 예산은 지방에서 확정합니다. 네, 지방에 참석해보면 확정합니다. 근데 연회 예산은요, 연회에서 확정 안 해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그럼 감리회 본부의 예산은요, 총회에서 확정 안 합니다.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네, 여기 연회와 감리회 본부는 그래요. 아무튼 실행부위원회. 왜냐? 너무 많아. 이놈 저놈 말하면 머리가 복잡해져. 그래서 실행부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 여기서 의결 절차가 틀린 걸 찾는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개척교회 수입지출 예산안은 구역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맞죠? 지방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지방의 실행부위원회에서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연회는 연회 실행부위원회, 감리회 본부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이 최근에 4번 동안 나왔잖아요. 제 기억력이 맞다면 이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글자 토시 안 틀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안 나왔을 때 여러분들 찍겠다면 지방으로 찍으십시오. 그래도 만약 저 지방으로 찍었는데 틀렸는데? 그럼 그건 그건 너의 운명이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너 자신을 탓해라. 아니면 이걸 외워. 어쩌겠어. 외우라고. 목사가 전도사에게 따끔한 충고를 외우는 거다. 공부 안 한 너 자신을 탓해라. 나 진짜 나쁜 놈인가 봐. 어쩌겠어. 난 절대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지. 자뻑인가요? 기분 나쁘시면 여러분들도 빨리 목사 되세요. 아이고 갑자기 재밌어. 난 절대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하는 짓이다. 외워요. 외우라고. 이거 외우라. 분명 내가 얘기했다. 난 얘기했어. 이거 외워. 이건 외워야 돼.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외우라고 했는데 분명히 안 외우는 사람 있어. 난 분명히 얘기했어. 저기 누구야? 아브람 조카 롯은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거다 외웠는데 아무도 다 귀등으로 듣지 않았는데 다 멸망했잖아. 그렇다고 내가 롯은 아니야. 난 외우라고 얘기했어. 자, 감리교의 모든 고정자산은 어디에 편입한다? 유지재단, 감리의 유지재단에 편입한다. 그래야지 이단 놈들이 우리 감리교회를 침범 안 하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교회 경제법에 대한 문제다. 틀린 것은 최근에 나온 문제는 나도 참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감리의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야 한다. 맞죠? 감리의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감리의 본부에 본부 기본재산 관리위원회를 둔다. 맞는 것 같아요. 교역자 응급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역자 응급재단을 준다. 이거 그 국민연금 비스무리한 거죠. 교회에 속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의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의 말도 어렵게 만들어. 필해야 한다. 이게 근데 정답은 4번인데 내가 정답집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말이 진짜 어렵죠. 이럴 때는 뭐다? 교리화장정을 한번 펴본다. 어려울 땐 뭐다? 교리화장정을 펴본다.
800 몇 번이었지? 882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882 몇? 819 봅시다. 갑자기 보기 싫어졌다. 감리의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야 한다. 맞죠? 있죠? 자, 그리고 820에 20조를 한번 봅시다. 감리회본부에 직접 개는 감리회본부에 기본재산위원회를 둔다. 맞죠? 2번 있어요. 자, 821에 21조. 자, 감리본부의 어디야, 씨. 응급사회에서 교역자 응급재단을 둔다라고 돼 있는데, 882. 어딨냐? 내가 못 찾아서 저기다 뒀나? 내가 왜 저렇게 썼지? 828을 내가 잘못 쓴 건가? 야, 내가 여기서 오타를 찾아냈나? 이럴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찾았네요. 찾아서 요거를 요 조항만 싹 해서 복사해 놓고 비교를 한번 886이었네. 문구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는 저도 좀 어려워요. 교회에 속한 모든 동산이 아니구나. 동산은 아니네요. 부동산만이네. 그렇지, 맞다. 아유, 내가 이러니까 헷갈리지. 모든 요즘 시험들은 좀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래 부동산만이야. 동산은 잠깐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게 동산의 정의가 제가 알기로 현금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라는 게 말이 참 어렵네. 부동산 이외의 물건, 유기체 및 전기기 뭐씨 또 뭐라고 꿍시렁거리는 거야 씨. 그러니까 제가 누가 좀 아무튼 저기 말이 어렵습니다. 알아보려면 알아보면 되는데 괜히 시험과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알아보기도 귀찮고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신욱이란 자연인이 알고 있는 간단한 정의 동산이란 현금 부동산이란 땅과 건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정의하고 삽니다. 근데 이거 내가 만든 자료집이라고 하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 유포해도 되나? 괜히 이거 듣고서 이신욱이란 놈이 뭐요? 그래, 나중에 욕 먹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지재단이나 그런데 편입되는 거는 부동산만으로 알고 있어요. 현금까지 하면 현금이 할 때마다 맨날 유지재단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A4 용지를 산다고 하면 살 때마다 맨날 교회 자산을 A4 용지를 살 때마다 유지재단한테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산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외우세요. 외우세요. 나도 힘들다. 이것까지 하는 것도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다 유지재단에 속하는 건 아니다. 그래 이렇게 적는 게 좋겠다. 모든 동산 무슨 꿈동산인 줄 알잖아. 동산까지 유지재단에 뭐라고 해야겠네. 속한다 말고 편입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이렇게까지만 외우자. 외웁시다. 괜히 또 어렵게 뭐 이것저것 용어 갖다 붙이면 피곤하잖아. 이렇게까지만 공부하세요. 자, 교회 경제법 마지막 문제. 2017년도 제가 시험 볼 때 나왔던 거네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의 관리는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관계교회 관리부에 위탁하여 관리케 하며 교회 분규로 인하여 교회 재산 관리권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감리회를 이탈한 측에서는 일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네, 우선 이거 맞는 건데요. 이게 간단하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분리되었을 때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권에 대한 주장을 하는 문제. 주장할 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에 대한 문제. 뭐 이렇게 막 길어. 재산권 이렇게만 쓰자. 재산권 문제. 즉 이거 뭐냐? 먼저 뛰쳐 나간 놈이 뭐라고 할까? 나간 놈이 바보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나가신 분들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음. 뭐 이렇게만 씁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요. 쉽죠? 교회 경제법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공부 준비하시면 돼요. 교회 경제법 요 정도 돼요. 아이고 이제 뭐 조직과 행정법하고 의회법 하나 지나니까 나머지는 좀 편하게 가네. 아유 참. 교회 경제법 요 정도 내용이에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참 쉽죠? 이 동산 이게 우리 나라라 꿈동산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사람 머리 뽀가지게 하는 게 좀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경제법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피곤하군요.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요즘 따라 느끼는 건데요. 저 한가할 때 막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 시작할 때는 보통 빠르면 5월, 좀 어느 정도 중간쯤 되면 8월이나 9월 달쯤은 수련목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때쯤은 저한테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요. 12월 되니까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네요. 왜 그럴까? 가끔 드는 생각이. 제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도요. 그 조회수를 검색량이 있어요. 평소에는 조회수가 전혀 없어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12월 좀 11월부터 12월부터 이거 갑자기 검색량이 늘어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늘어나는 것 같아. 야, 이거 공부하시는 거기는 한데 미리미리 준비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이미 뭐 늦은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저를 재촉하지 않다 보니 9월, 10월 달도 저도 좀 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후순으로 좀 밀었던 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때 누군가가 저를 채찍질을 했다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 뭐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회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도 뭐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경제법 화이팅!